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만에 쏘는 차 리뷰. 짠, 에미라입니다. 자, 로터스에서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어요. 혹시 앨리스나 엑시지 사이즈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로터스의 에보라라는 모델이 있었죠.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터스, 막 공차 중량 1톤밖에 안 되는 그 로터스가 아니라 원래부터도 조금 이제 무게감이 나가던 차, 그 차의 후속 모델로 마지막 내연기관 로터스가 나온 겁니다.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에보라의 후속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대감이 한번 좀 이렇게 푹 죽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차고, 최근에 또 로터스가 전기차를 진짜 잘 만들거든요. 제가 뭐 엘레트라, 에메아 다 타봤는데 정말 미친 차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현재 기준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잘 만드는 로터스가 갑자기 내연기관을 또 오랜만에 만들려고 그러면 과연 이걸 잘 만들까? 라는 그런 좀 의문점도 있었고 해서 오늘 그거를 좀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MR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MR이 뭐냐면 이제 엔진이 중간에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원래 흔히 알고 있는 MR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커버 잠깐. 오, 예. 자, 보세요. 네,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터빈 저기 있죠, 터빈 여기 있어요. 엔진이 이 위에까지 바짝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자, 엔진이 얼마나 높이 지금 올라와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 엔진이 뒷바퀴 쪽에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한데 보통 우리가 MR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로 배치 엔진을 쓰죠. 이제 뭐 박스터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페라리, 맥라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드십 스포츠카들, 미드십 슈퍼카들은 대부분 다 이 가운데 세로 배치 엔진 타입을 선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엔진이 가로 배치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동축 위쪽으로 엔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미드십 차량들 같은 경우에 엔진이 이제 이렇게 요 아래쪽에 들어가는데 얘는 엔진을 가로 배치로 넣다 보니까 이제 뒷바퀴 축 이제 위쪽으로, 여기에 지금 엔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미드십 차량들보다 얘는 엔진이 많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무게 중심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박스터, 카이맨, 흔히 느낄 수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미드십 차량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 네, 밖에서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얘기했고요. 출발할까요?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에미라에는 엔진이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하나는 3.5리터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 녀석에는 지금 2리터 4기통짜리 벤츠 A45 AMG에 들어가는 그 괴물 같은 엔진이 그 차에 들어가는 똑같은 그 8단 DCT랑 조합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기대가 됐던 거는, 원래 로터스는 항상 수동 트랜스미션이 메인이었잖아요. 또 그리고 그게 이 차를 운전하는 맛이기도 했고, 자, 하지만 뭐 다른 오토미션도 아니고 그 벤츠에서 사용하는 AMG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간다라고 하니, 와, 이렇게 좀 작은 차체에 이런 좀 고카트 같은 이런 하체의 감성에 그런 좀 재미있는 변속의 느낌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보여드리면, 자, 다운시프트 먼저, 다운. 자, 스포츠 모드에서도 다운. 이 트랜스미션이 A45 AMG에 달려있다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운시프트, 업시프트 둘 다 A45 AMG에 들어가 있을 때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겠지만 다운시프트는 정말로 이 페달에서 입력이 들어가고 나서 정말 1초 이상의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업시프트도 이렇게 빠릿빠릿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1억 중반 정도 되는 스포츠카들의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반응 속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쏠 때 이 변속을 미리 예측하고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퓨얼 컷 걸리기 전에,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쳐주지 않으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금 퓨얼 컷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쏘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얘는 정말 그냥 집중하면서 빠르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매뉴얼보다 그냥 차라리 오토 모드에 놓고 알아서 스스로 변속하게끔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좀 이제 아쉬운 포인트는 변속 속도가 느린 거는 그렇다고 치고, 원래 이 미션이 AMG 때 보여줬던 그런 이 미트감 있죠. 빡빡빡 때리는 이 변속될 때마다 이 굉장히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그 변속 충격을 만들어주던 그 느낌도 지금 사실 하나도 없어요. 매뉴얼로 변속을 하던 오토로 변속을 하던 시종일관 굉장히 변속이 부드럽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의도가 있는 세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 쏘는 차들, 정말 랩 타임이 중요하고 정말 그 코너에서의 한계 상황에서 속도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차들은 변속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쥐값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이 땅땅 때리는 변속마저도 이 차의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차가 자세를 이렇게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의도된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랬거나 저쨌거나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좀 이런 빠릿빠릿한 변속을 내가 손으로 가지고 놀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출력은요, 이 A45 AMG 엔진이 여기로 오면서 출력이 좀 다운되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운이 됐다 하더라도 아이씨 자꾸 이제 변속 타이밍 놓쳐가지고 이게 뭐 퓨얼컵 걸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엔진의 순수한 가속력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엔진 들어간 뭐 CLA A45 뭐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4기통 2리터 과급기 답답하지 않을까? 야, 그 터보렉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은 일단 1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로터스는요 사실 엔진 뭐 출력 뭐 변속 원래는 수동인데 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로터스는 핸들링으로 타는 차죠. 한국 타이어. 자, 요즘에는 뭐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모든 자동차들이 뭐 99.9%의 자동차들이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말조차 이 단어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가 돼버렸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시동 끈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을 움직이면은 어떻죠? 엄청 뻑뻑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히 이 1톤, 2톤 되는 차가 이 바퀴를 누르고 있고 그거를 내 사람 손으로 힘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뻑뻑하겠어요.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뻑뻑한 게 정상인데 그걸 우리가 맨날 이렇게 잡아 돌리고 다니려면 너무 힘드니까 원래는 이제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썼었죠. 이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바퀴 차축에 그대로 갖다 꽂혀 있기는 한데, 엔진이 돌면서 유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돌리는 쪽으로 조금 더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엔진이 사실 서포트를 해주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계속 쓰면은 결국에는 그 유압 라인 때문에 자꾸 또 머리가 아프고, 또 그게 엔진의 힘을 빌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연비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게 없겠죠. 연비를 깎아먹는 요소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는 아예 이제 유압 라인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모터의 힘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단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모터가 워낙에 막 큰 게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기존과는 구조가 많이 달라져 버리는 바람에 이 바퀴를 통해서 올라오던 노면의 정보들이 중간에 너무 많이 필터링이 돼서 스티어링 휠로 손으로 잘 안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어비도 전자식으로 막 바꿔버리고 하니까 약간 좀 거기서도 좀 이질감이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트랙 주행을 해보면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내 타이어 그립의 상태가 이 손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손으로 잘 안 느껴지면 결국에는 엉덩이로 느껴야 되는데, 엉덩이로 느끼는 것보다는 손으로 미리미리 느끼고 차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최첨단 시대에 아직도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지 않고 그 옛날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휠을 고집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맥라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로터스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아주 간단한 모션 하나에서도 정말 오바를 조금 더 못해서 싹 들어갈 때 이 내 타이어가 살짝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손으로 느껴져요. 그만큼 타이어의 그립이 잘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이런 길 다니면서는 뭐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좀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해서 좀 한계 그립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립이 느껴져야 되는 상황,
네, 이럴 때 이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내가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저 타이어를 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의 아주 미세한 느낌들도 이 손으로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 얘기는 타이어가 한계 상황에 있을 때나 이제 그립을 쫙 물고 있다가 그립을 슬쩍 놓치려고 할 때 뭔가 그립이 약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손으로 피드백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아실 수 있냐면, 저희 지금 N페스티벌에도 우리 김영찬 선수 그리고 김규민 선수, 이 친구들 전부 다 시뮬레이터로만 차를 타다가 바로 이제 실차로 옮겨 타고 지금 우리나라 모터스포츠를 휩쓸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뮬레이터로 차를 탈 때도 이 차의 그립을 순수하게 다 느끼면서 탔다는 얘긴데, 생각을 해보면 시뮬레이터는 중력을 느낄 수 없잖아요. 승차감도 느낄 수 없잖아요. 오로지 이 스티어링 휠로 들어오는 피드백 하나랑 사실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사운드? 요 정도만 하고서 차를 타던 거를 그대로 실차로 옮겼더니 그냥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정도로 운전을 할 때 이 스티어링 휠로 들어오는 피드백을 운전자가 느끼면서 운전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데이터일 거야, 이게. 진짜로 눈으로만 봐서는 차가 미끄러지고 있는 거를 잘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뭘로 바로 할 수 있어? 스티어링 휠로 바로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아투라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막 유압식 브레이크에 유압식 스티어링 휠 쓰고 막 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로터스도 그런 로터스만의 전통과도 같은 이런 유압식 스티어링 휠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펀 드라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과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저는 약간 이게 좀 리틀 맥라렌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엑시지나 앨리스에서 느껴지던 그 로터스 감성이랑은 또 전혀 다른 영역의 느낌인데, 뭐냐면 이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 결과적으로 차가 이 반응하는 속도와,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과 이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이 그 사이에 그 기어비가, 와, 이거는 진짜로 이게 맥라렌 탈 때나 느끼던 건데, 하필이면은 이제 똑같이 둘 다 유압식 스티어링 휠이다 보니까 그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들이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느낌까지 똑같아서, 진짜로 스티어링 휠만 붙잡고서는 요거를 막 느껴보라고 하면은 진짜 맥라렌이랑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티어링 휠과 관련된 종합적인 느낌들이 박스터나 카이맨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 한테도 가장 큰 이제 이 차를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짓는 이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박스터나 카이맨은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 자체가 이렇게까지 막 진짜 이렇게 하드코어하고 막 이렇게 레어하다는 느낌은 잘 못 봤거든요. 굉장히 민첩하지만 그냥 깔끔하고 좀 약간 정갈하고 정제된 느낌의 포르쉐의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에요, 걔네는. 근데 얘랑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짜 좀 진짜 튜닝카, 레이스카에 가까운 느낌이 납니다. 다만 이제 박스터 카이맨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무게중심이 또 훨씬 낮죠. 그리고 얘가 뭐 로터스라서 작다 하지만 카이맨이 더 작아요. 폭도 더 작고요. 뭐 전장도 더 작고요. 휠 베이스조차도 카이맨 박스터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걔는 또 진짜 제대로 된 정통 미드십이고 얘보다 무게중심도 더 낮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움직임의 밸런스를 느끼는 거는 박스터나 카이맨이 더 좋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순전히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모션만 딱 놓고 보면은 이 에미라가 더 퓨어 스포츠카에 가까운 느낌이다. 재밌어요. 그리고 맥라렌하고 또 하나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물론 이번에 아투라는 제외하고, 아투라는 승차감이 완전 너무 꽝이어서 아투라는 제외하고, 그 외에 오히려 더 그 상급 기종 있죠. 뭐 720이나 750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 급이 가지고 있는 승차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라렌이 720, 750으로 아예 올라가 버리면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아예 스빌라이저를 빼버리고 유압으로 다 이제 자세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오히려 더 승차감이 좋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도 방금처럼 저는 큰 범프에서도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 크게 부담이 없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왼쪽에 이 발 걸리는 턱이 이거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좀 답답해가지고 좀 미쳐버릴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뭔가 시트 포지션이 아무리 맞춰도 좀 계속 안 맞는 좀 희한한 느낌이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직 다 못 맞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저속에서의 승차감도 지금 이런 좌우로 90, 90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롤이 또
꽤 부드러워서 여기도 보세요. 좌우 여기 원래 엄청 막 이렇게 되는 곳인데 바퀴가 좌우로 제각각 놓을 수 있는 폭이 꽤 넓은 느낌이에요.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얇은 게 잘 세팅돼서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중을 좀 주는 거를 많이 허용해 놓은 느낌? 방지턱도 꽤 소프트해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넘어도 앞코가 안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좀 넘어봤는데 방지턱도 꽤나 소프트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데일리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예전 모델에 비해서 생각을 하면은 엔진이나 미션의 안정성, 완성도도 많이 올라왔을 거고 벤츠 거니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3.5L 슈퍼차저에다가 이제 수동 트랜스미션 들어가 있는 모델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더 땡기고 펀카로서 내가 이 차를 소유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모델이 맞는 모델이지만 난 이런 희소성 있는 이쁜 디자인의 로터스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을 데일리로 즐기고 싶다. 난 막 미친 듯이 막 쏘고 막 변속 막 난리치면서 하고 나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냥 빨리 잘 달릴 수 있고 승차감 좋고 이러면 난 충분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차의 변속이 이제 매뉴얼로 했을 때 답답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변속을 귀찮게 손으로 왜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이제 스티어링 휠로 이런 미친 피드백들 이게 멈춰 있을 때는 꽤나 무거워집니다. 아무튼 데일리로 좀 이제 희소성이 있는 차량 스포츠카로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록에 올려놓고 시승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5L 슈퍼차저를 좀 빨리 타보고 싶은데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건 로터스가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진짜로 엘레트라도 그렇고 에메아도 그렇고 그 이번에 그 하이퍼카 에바야 같은 경우도 걔 지금 그 뉘르 같은데 레코드 지금 다 갈아치우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리그룹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질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실히 이 전기차 쪽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랑 로터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체나 이런 셔시 세팅 능력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내연기관 마지막 내연기관을 만들면서는 그 정도의 시너지까지 는 발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기차가 사실 더 놀랍거든요. 그래서 로터스 브랜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엘레트라랑 에메아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전 속도 350kW. 특히나 엘레트라 같은 경우에 그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들어간 모델로 타시면 승차감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로 타이칸만 제때 잘 팔렸으면은 엘레트라도 싹 넘어갔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